은퇴한 백만장자의 삶은 한 통의 충격적인 전화로 무너진다. 당신의 계좌가 비워졌습니다. 은행 관리자가 말했다. 곧이어 마지막 일격. 아빠, 집을 잃었어요. 죄책감에 찬 그의 아들이 고백했다. 그가 다음에 내린 결정은 충격적이다. 서울의 한적한 고급 주택가, 화려한 정원으로 둘러싸인 웅장한 저택이 서 있었다. 이 집의 주인인 박정훈 회장은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찼다. 그는 수십 년간의 사업으로 쌓아올린 재산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정훈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그의 옆으로 가정부가 따뜻한 녹차를 내어왔다. 회장님, 오늘 아침 식사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정훈은 고개를 들어 가정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은 간단하게 야채 샐러드와 토스트로 부탁해요. 그리고 손자 민우 좋아하는 딸기 잼도 준비해 주세요. 가정부가 고개를 숙이며 주방으로 향하는 동안 정훈의 시선은 다시 신문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작년에 아내를 잃은 후 그의 유일한 아들 준호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들 민우를 돌보기 위해 이 집으로 들어왔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세대가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이다. 할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갑자기 들려온 경쾌한 목소리에 정훈은 고개를 들었다. 10살 민우가 잠옷 차림으로 계단을 뛰어내려오고 있었다. 오, 우리 민우 일찍 일어났구나. 잘 잤니? 민우는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활짝 웃었다. 네, 오늘은 학교에서 특별한 과학 수업이 있어요. 정말 기대돼요. 정훈은 손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래, 열심히 공부하고 오너라. 네가 좋아하는 딸기 잼도 준비했단다. 그때 준호가 정장 차림으로 거실로 들어왔다. 아버지 민우야, 좋은 아침이에요. 정훈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준호야, 오늘은 무슨 일이라도 있니? 정장을 입고?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아버지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정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새로운 사업이라고? 네가 회사를 그만둔 건 민우를 돌보기 위해서 아니었니?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아버지, 저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집에만 있자니 제 자신이 무용지물이 된 것 같아서. 정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다. 그가 평생 일구어온 재산이면 손자 댁까지 편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준호가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준호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정훈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하지만 무리하지 말고 민우 교육에도 소홀히 하지 말거라. 준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그때 가정부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정훈은 문득 이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우는 학교로, 준호는 미팅을 위해 집을 나섰다. 혼자 남은 정훈은 서재로 향했다. 그는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 어린 준호의 모습, 그리고 최근의 민우까지.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갔는지 새삼 실감했다. 오후가 되어 정훈은 평소처럼 동네 산책을 나갔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의 풍경을 감상했다. 박 회장님,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김 노인이 정원에서 손을 흔들었다. 정훈은 미소 지으며 다가갔다. 김 선생님, 오늘도 정원 가꾸시나 봅니다. 김 노인은 호미를 들고 일어섰다. 네, 꽃들이 예쁘게 피어나고 있어요. 회장님 댁 정원은 어떠세요? 정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정원은 전문 정원사들이 관리하고 있었다. 네, 잘 자라고 있습니다. 김 노인은 정훈의 표정을 살펴보더니 말을 이었다. 식물도 사람과 같아요. 직접 손길을 느껴야 더 잘 자란답니다. 가끔은 직접 흙을 만져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정훈은 김 노인의 말에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사업에 몰두하느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아들 준호, 그리고 손자 민우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훈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저택을 바라보았다.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이었지만 어쩐지 차갑고 삭막해 보였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이루었을까?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가정부가 다가와 전화가 왔었다고 알렸다. 정훈은 피곤한 표정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그의 오랜 친구이자 회계사인 이상철이었다. 정훈아, 큰일 났어. 내 계좌 상황이 심각해. 정훈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야, 이상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세한 건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하지만 준비는 하고 있어. 전화가 끊기고 정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의 평화로운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정훈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이상철의 전화 이후 그의 마음은 온통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찼다. 아침 식사 시간 그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정훈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아니, 그저 좀 피곤할 뿐이다. 민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오늘은 왜 신문을 안 보세요? 정훈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 그렇구나. 할아버지가 깜빡했네.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출근을 준비했고 민우는 학교로 향했다. 정훈은 서재에서 이상철을 기다렸다. 시계 바늘이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마침내 이상철이 도착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정훈아, 앉아봐. 이상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상철은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 정훈에게 건넸다. 이걸 한번 봐. 정훈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색이 점점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 계좌가 거의 바닥났다고?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들 준호가 지난 몇 달 동안 엄청난 금액을 인출해갔어. 그리고 내 손자 민우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갔지. 정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어. 준호가 그럴 리가. 이상철은 친구의 어깨를 칭칭 파이려 파해. 나도 믿기 어려웠어. 하지만 이건 사실이야. 게다가 내 저택도 위험해. 정훈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준호가 네 저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 만약 상환하지 못하면? 정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다. 아버지, 제가 모든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아버지와 이상철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아버지, 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늘 꿈꿔왔던 기술 스타트업이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해졌고 정훈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그래서 네가 내 돈을 훔쳤다는 거냐? 내 허락도 없이?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정말 유망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시간? 정훈이 소리쳤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니 이 집도 곧 잃을 판인데. 이상철이 끼어들었다. 진정해, 정훈아. 우리 차분히 대화를 나눠보자. 정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고 준호와 이상철도 그를 따라 앉았다. 자, 준호야, 네가 한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거라. 정훈이 말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을 열어 몇 장의 문서를 꺼냈다. 이건 제가 시작한 회사의 사업 계획서입니다. 저희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새로운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 기술은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훈은 문서를 훑어보며 말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 우리 집 전 재산을 탕진했다는 거냐?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저는 이 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곧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철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준호야, 너희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면 상황이 매우 위험해.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저택을 잃을 수도 있어.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럴 순 없어요.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다. 준호야, 네가 저지른 실수는 너무 크고 깊어.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민우가 들어왔다. 아빠,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얼굴이 어두워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민우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민우는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빠,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준호는 아들을 껴안으며 말했다. 아니야, 민우야, 네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큰 실수를 저질렀단다. 정우는 손자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는 민우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민우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물어볼 게 있단다. 내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돈이 나간 적이 있니? 민우의 눈이 커졌다. 아, 그게... 준호가 놀라서 물었다. 민우야, 무슨 일이야? 민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제가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을 사느라 돈을 썼어요. 처음에는 조금만 쓰려고 했는데 점점 더 많이 쓰게 됐어요. 정말 죄송해요, 할아버지, 아빠. 방 안이 침묵에 빠졌다.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실감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훈이 중얼거렸다. 이상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훈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해. 정훈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어렸다. 좋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준호야, 네 회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봐. 민우야, 너도 네가 한 일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주렴. 우리 가족이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보자. 준호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희망의 빛이 어렸다. 이상철은 친구의 어깨를 잡았다. 정훈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겠네. 우리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가보자고.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지금까지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보자. 정훈이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박정훈 가족의 힘겨운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이 시련이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정훈의 저택은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침묵 속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정우는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제 밤새 생각해봤습니다. 제 회사의 기술을 더 발전시키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우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준호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니? 당장 이 집을 지키는 것부터 해결해야 해.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용돈을 다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온라인 게임은 절대 안 할게요. 정우는 손자를 바라보며 쓴 웃음을 지었다. 고맙다, 민우야. 하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해.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가정부가 문을 열자 정훈의 오랜 라이벌인 강석호가 들어왔다. 박 회장님, 아침부터 실례합니다. 강석호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훈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강 회장,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강석호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별일 아닙니다. 그저 오랜 친구를 방문한 것뿐이죠. 그런데 분위기가 좋지 않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습니까?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강석호를 노려보았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가족 시간입니다. 나중에 다시 오셨으면 합니다. 강석호는 그런 준호를 무시하고 정훈에게 다가갔다. 박 회장님, 소문이 사실인가요? 당신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던데. 정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강 회장, 그건 당신이 알 바가 아닙니다. 강석호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저택 제가 좋은 가격에 매입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준호가 분노에 차서 말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강석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도움을 주려는 것뿐입니다. 이 저택을 잃는 것보다는
제게 파는 게 나을 거예요. 정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섞여 있었다. 강 회장, 당신의 제안은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위기를 스스로 극복할 것입니다. 강석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명심하세요. 제 제안은 언제든 유효합니다.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저택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정우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버지, 준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다. 정우는 고개를 들어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때다. 준호야, 네 회사의 모든 자료를 가져와. 우리가 함께 검토해보자. 민우야, 너는 학교에 다녀와. 걱정하지 마라. 민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가족을 도울게요. 정우는 손자를 안아주며 말했다. 그래, 우리 민우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걸로 충분해. 준호는 서재로 향하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모든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정훈의 서재는 이제 가족 회의실이 되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들 사이에서 정훈, 준호, 그리고 이상철이 모여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준호의 회사 관련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감이 역력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정훈이 말했다. 준호야, 내 회사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봐.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을 이어갔다. 네, 아버지.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 기반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토타입 단계까지 왔지만 완성품을 내놓기까지는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철이 끼어들었다. 그런데 준호야, 지금까지 투자받은 금액이 상당한데 왜 이렇게 빨리 바닥이 난 거지?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게 초기에 몇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개발 방향을 여러 번 수정하느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고 예상보다 인건비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준호야, 네가 경영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었던 것 같구나. 죄송합니다, 아버지.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정우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이상철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준호의 기술은 분명 잠재력이 있어. 하지만 지금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간인데 그때 문이 열리며 민우가 들어왔다. 할아버지, 아빠, 저 학교 다녀왔어요. 정우는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 우리 민우 왔구나. 학교는 어땠니? 민우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거 보세요. 준호가 종이를 받아들었다. 이게 뭐니, 민우야? 제가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린 거예요. 선생님이 정말 잘 그렸대요. 민우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훈과 준호, 이상철이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래에는 우리 가족은 하나예요 라고 쓰여 있었다. 방 안의 분위기가 순간 부드러워졌다. 정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 잘 그렸구나, 민우야. 준호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 민우야. 내 그림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구나. 이상철은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 그림을 보니 문득 생각이 나는데, 준호야, 네 회사의 교육 플랫폼을 어린이들을 위한 미술 교육으로 특화하는 건 어떨까? 준호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상철이 설명을 이어갔다. 지금 교육시장에서 예술 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특히 온라인으로 미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어린이들이 많아. 네 회사의 AI 기술을 이용해 개인화된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 같아요. 우리 기술을 활용하면 각 학생의 수준과 관심사에 맞는 미술 수업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정훈도 동의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우리 민우의 그림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준 셈이구나. 민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른들을 바라보았다. 제 그림이 도움이 됐나요? 정우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럼 내 그림이 우리 가족을 살리는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르는구나. 준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이상철 삼촌, 저 당장 개발팀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기술을 미술 교육에 맞게 수정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아볼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준호야,
이번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자원이 얼마 없다는 걸 명심해라. 네, 아버지.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준호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상철이 말을 이었다. 나도 내 인맥을 총동원해서 이 아이디어에 관심 있을 만한 투자자들을 찾아볼게. 정훈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저택의 정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문득 이 저택을 지켜낼 수 있을지,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그의 마음속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자, 이제 우리 각자 할 일에 집중하자. 정훈이 말했다. 준호는 회사 일에, 이상철은 투자자 찾는 데 집중해. 그리고 민우야... 네, 할아버지. 민우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정훈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는 계속해서 멋진 그림을 그리렴. 내 그림이 우리 가족에게 힘이 되는구나. 그렇게 박정훈 가족은 새로운 희망을 안고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이 위기가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회사로 향했다. 그의 눈에는 결의와 희망이 어려 있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개발팀을 소집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준호가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우리의 AI 기술을 어린이 미술 교육에 특화시키는 겁니다. 개발팀장인 김민석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사장님,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건가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회사의 생존이 걸린 일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을 이어갔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실망시켰습니다. 제 부족한 경영 능력으로 우리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김민석이 다시 물었다. 어린이 미술 교육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신가요? 준호는 화이트보드로 걸어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우리의 AI 기술을 이용해 각 어린이의 수준과 관심사에 맞는 개인화된 미술 수업을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풍경화에 관심 있는 아이에게는 풍경화 기법을, 만화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에게는 캐릭터 디자인 수업을 제공하는 거죠. 개발팀 멤버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한 직원이 손을 들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AI가 아이의 그림을 분석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의 발전 과정을 추적하고 부모님께 리포트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이디어의 폭풍으로 가득 찼다. 직원들은 열정적으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고 준호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꼈다. 한편 정훈의 저택에서는 다른 종류의 분주함이 이어지고 있었다. 정훈과 이상철은 거실에 앉아 투자자 명단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 사람은 어떨까, 정훈아? 이상철이 한 이름을 가리키며 말했다. 윤성민 벤처 캐피털 대표야.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연락해보자. 그런데 이상철아, 정말 고마워. 네가 이렇게 도와주다니. 이상철은 미소를 지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60년 지기 아닌가. 내일이 곧 내일이지. 그때 민우가 거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그림이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 이상철 할아버지, 제가 새로 그린 그림이에요. 민우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두 노인은 그림을 받아들었다. 이번에는 정훈, 준호, 민우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림 속 세 사람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그려져 있었다. 정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민우야. 이상철도 감탄했다. 와, 민우 넌 정말 재능이 있구나. 이런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준호의 플랫폼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야. 며칠이 지나고 준호의 회사는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찼다. 개발팀은 밤낮으로 일하며 어린이 미술 교육 플랫폼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냈다. 준호는 이 프로토타입을 들고 투자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한편 정훈과 이상철은 윤성민 대표와의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훈아, 긴장하지 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돼. 이상철이 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정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이 미팅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 그때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밝았다. 아버지, 이상철 삼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준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정훈과 이상철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니?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오늘 몇몇 투자자들을 만났는데 우리의 새로운 플랫폼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한 투자자는 내일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정훈의 표정이 밝아졌다. 정말이냐?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이상철도 기뻐하며 말했다. 잘했어, 준호야. 이렇게 조금씩 희망이 보이고 있어. 그때 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할아버지, 아빠, 제가 오늘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모두의 시선이 민우에게 향했다. 정훈이 물었다. 오, 그래? 무슨 상이니? 민우는 자랑스럽게 상장을 내밀었다.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제 그림이 정말 창의적이라고 하셨어요. 준호는 아들을 껴안으며 말했다. 정말 대단하다, 민우야. 네가 자랑스럽구나. 정훈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우리 민우가 이렇게 재능이 있었다니. 내 그림이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단다. 이상철이 말을 이었다. 그래, 민우야. 네 재능이 준호 아빠의 회사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 민우는 궁금한 듯 물었다. 정말요? 제 그림이 아빠 회사를 도와줄 수 있나요? 준호가 설명을 시작했다. 그럼 민우야, 아빠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너같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한 거란다. 내 그림들이 우리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있어. 민우의 눈이 반짝였다. 와, 정말요? 그럼 저도 아빠 회사 일을 도울 수 있나요? 정훈이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네가 계속해서 멋진 그림을 그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단다. 가족들은 오랜만에 밝은 표정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식사 중에 준호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내일 윤성민 대표님과의 미팅은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플랫폼에 대해 직접 설명드리고 싶어요. 정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게 좋겠구나. 네가 직접 설명하는 게 더 설득력 있을 거야. 이상철도 동의했다. 그래, 준호야, 넌 이제 이 사업의 핵심이야. 네가 직접 나서는 게 좋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정훈과 준호 그리고 이상철은 정장 차림으로 윤성민 대표와의 미팅을 위해 준비했다. 그들이 집을 나서려는 순간 민우가 뛰어왔다. 아빠, 할아버지, 이거 가져가세요. 민우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민우가 그린 새 그림이었다. 화면 가득 무지개가 그려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우리 가족의 밝은 미래라고 쓰여 있었다. 정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 민우야. 이 그림이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준호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서류 가방에 넣었다. 이 그림으로 우리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아들. 세 사람은 민우의 응원을 받으며 집을 나섰다. 그들의 걸음에는 불안과 기대가 함께 실려 있었다. 이 미팅이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박정훈 가족의 미래는 이제 이 만남에 달려 있었다. 윤성민 대표의 사무실은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꼭대기에 위치해 있었다. 정훈, 준호, 그리고 이상철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준비됐니, 준호야? 정훈이 아들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접수대에서 안내를 받고 그들은 회의실로 들어섰다. 윤성민 대표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박정훈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이상철 회계사님도 오셨군요. 윤성민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정훈이 준호를 소개했다. 이쪽은 제 아들 준호입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맡을 겁니다. 윤성민은 준호와도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 반갑습니다. 젊은 사업가의 아이디어라니 기대가 크군요. 모두가 자리에 앉자 준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터를 통해 화면을 띄웠다. 안녕하세요, 윤성민 대표님. 저희가 개발 중인 AR티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어린이 미술 교육 플랫폼입니다. 준호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플랫폼의 주요 기능들을 하나씩 보여주었다. 개인화된 수업 추천 시스템, AI를 통한 그림 분석 및 피드백, 아이의 발전 과정을 추적하는 대시보드 등이었다. 윤성민은 관심 있게 듣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더 진지해졌다. 흥미롭군요. 그런데 이 시장의 규모와 성장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윤성민이 물었다. 준호는 준비해온 시장 분석 자료를 보여주며 대답했다.
현재 온라인 교육 시장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죠. 저희 플랫폼은 이런 트렌드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윤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미 시장에 유사한 서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점에서 차별화가 될까요? 이 질문에 준호는 잠시 긴장한 듯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강점은 AI 기술을 통한 개인화에 있습니다. 각 아이의 성향과 실력을 정확히 분석해 최적화된 학습 경로를 제공하죠. 또한 저희는 단순한 기술 기업이 아닙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류 가방에서 민우의 그림을 꺼냈다. 이건 제 아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저희 플랫폼은 이런 아이들의 재능과 꿈을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술과 교육, 그리고 예술을 결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윤성민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민우의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 그림 정말 인상적이군요. 아이의 순수한 감성이 잘 드러나 있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런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습니다. 기술로 예술을 돕고 예술로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거죠. 윤성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회의실은 긴장된 침묵에 휩싸였다. 정훈과 이상철은 불안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윤성민이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싶군요. 정훈의 눈이 커졌다. 정말입니까? 윤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사업에 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준호 씨의 열정과 비전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술만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이 마음에 듭니다. 준호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희의 비전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성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에서 기술 자문을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군요. 윤성민과의 미팅 이후 박정훈 가족의 삶은 급격한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투자 계약이 성사되면서 준호의 회사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고 가족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어렸다. 아버지, 이제 정말 일이 잘 풀릴 것 같아요. 준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정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며칠 후 준호의 회사 사무실은 분주한 모습으로 가득 찼다. 개발팀은 윤성민이 보낸 기술 자문단과 함께 플랫폼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었고 마케팅팀은 출시 전략을 세우느라 바빴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갑자기 찾아온 손님을 맞이해야 했다. 그의 옛 동료이자 라이벌이었던 김태우였다. 오랜만이군 준호야. 김태우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준호는 긴장한 듯 자세를 바로 했다. 태우야, 무슨 일이야? 김태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회사가 꽤 바빠 보이던데. 소문이 사실이었나 보지? 큰 투자를 받았다면서? 준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래, 다행히 좋은 기회를 얻었어. 김태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런데 말이야, 준호야. 네가 개발 중인 플랫폼 말이야. 그거 우리가 예전에 함께 구상했던 아이디어 아니야.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야? 그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 김태우는 비웃듯 말했다. 정말? 난 꽤 비슷해 보이던데. 어쩌면 네가 우리의 옛 아이디어를 훔친 게 아닐까? 준호는 화를 누르며 대답했다. 태우야, 그건 오해야. 우리 플랫폼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라고. 김태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글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어쩌면 이 이야기를 윤성민 대표에게 들려주는 게 어떨까?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태우야, 제발 그러지 마. 이건 내 인생을 건 프로젝트야. 김태우는 잠시 준호를 바라보다 말했다. 좋아,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내 회사의 지분 30%를 나에게 넘겨. 그러면 이 일은 없던 걸로 하지.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김태우를 바라보았다. 너 협박하는 거야? 김태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협박이라기보다는 제안이라고 봐. 어때? 고민해볼 만한 제안 아니야?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김태우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새로 얻은 투자와 회사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시간은 일주일을 주지. 잘 생각해봐, 준호야. 김태우는 이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다.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찼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상황을 아버지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혼자서 해결해야 할까? 그날 저녁, 준호는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아버지 정훈이었다. 준호야, 아직 회사에 있니? 정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다. 네, 아버지, 일이 좀 있어서요. 준호가 대답했다. 정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집에 와서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니?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서서히 사무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김태우의 방문으로 인한 혼란과 걱정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다. 회사를 나서며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작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문득 민우의 그림에 있던 밝은 미래를 떠올렸다. 그래, 포기하면 안 돼. 반드시 해결 방법을 찾아내야 해. 준호는 결심을 하고 집으로 향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가족의 힘으로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준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정훈은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다. 앉아라, 준호야, 정훈이 말했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거라.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고 김태우의 방문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정훈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말했다. 그래, 상황이 복잡해졌구나. 하지만 준호야,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 상황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지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까봐 걱정됩니다. 정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우리가 먼저 윤성민 대표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게 어떻겠니? 숨기는 것보다는 정직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 나을 거야. 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러면 투자가 취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훈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윤성민 대표는 단순히 돈만 보고 투자한 게 아니야. 그는 너의 열정과 비전을 믿고 투자한 거지. 정직하게 상황을 설명하면 그도 이해해 줄 거야.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윤성민 대표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긴장된 마음으로 윤성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윤성민은 준호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다. 준호 씨,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윤성민이 말했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죠.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윤성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일단 법률 자문을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김태우 씨와도 한 번 더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제가 함께 참석하겠습니다. 준호는 윤성민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들은 그날 오후에 김태우와의 미팅을 알랑게했다. 미팅 장소에 도착한 준호는 윤성민과 함께 김태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김태우가 도착했고 그의 표정은 준호와 윤성민을 보고 놀란 듯했다. 김태우 씨, 반갑습니다. 윤성민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준호 씨에게 상황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김태우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자세를 가다듬었다. 네, 그러죠. 윤성민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김태우 씨, 준호 씨의 프로젝트가 과거에 두 분이 함께 구상했던 아이디어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하지만 아이디어의 유사성이 반드시 커피라이트 침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준호 씨의 현재 프로젝트는 그 이상을 넘어선 혁신적인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죠. 김태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 윤성민이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이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김태우 씨의 경험과 지식이 이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우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준호의 성공이 부러웠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꿨던 것을 그가 이루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김태우를 바라보았다.
김태우가 말을 이었다. 준호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내 프로젝트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인정해.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김태우에게 손을 내밀었다. 태우야, 나도 미안해. 우리의 옛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진행한 것에 대해. 윤성민의 중재로 준호와 김태우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자 아티스트 프로젝트는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김태우는 자문 역할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의 경험과 인맥은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되었다. 준호의 회사 사무실은 이제 밤낮 없이 바쁜 모습이었다. 개발팀은 플랫폼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고 마케팅팀은 출시 전략을 세우느라 분주했다. 어느 날 준호는 늦은 밤까지 회사에 남아 일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으로 민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빠 언제 와요? 할아버지랑 저랑 아빠가 그린 그림 보고 싶어요. 준호는 메시지를 보고 미소 지었다. 그는 즉시 짐을 챙겨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민우가 반갑게 뛰어나왔다. 아빠 드디어 왔네요. 정훈도 거실에서 나왔다. 오늘은 일찍 왔구나 준호야. 준호는 아들을 안아들며 말했다. 그래, 오늘은 우리 민우랑 할아버지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세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앉았다. 민우가 준비해둔 종이와 크레파스를 꺼냈다. 자, 이제 뭘 그릴까? 준호가 물었다. 민우가 신나서 대답했다. 우리 가족이요. 할아버지, 아빠, 그리고 저요. 정훈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민우는 열심히 크레파스를 움직이며 밝은 색으로 가족을 그렸다. 준호는 조금은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렸고 정훈은 천천히 붓 꼼꼼하게 선을 그어갔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들은 서로의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빠, 회사는 어때요? 민우가 물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대답했다. 좀 바쁘긴 하지만 재미있어. 네가 그린 그림처럼 다른 아이들도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정훈이 끼어들었다. 준호야,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앞으로는 더 자주 이렇게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림도 점점 완성되어 갔다. 마침내 세 사람의 그림이 모두 완성되었다. 민우의 그림은 밝고 화려했다. 할아버지, 아빠,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고 배경에는 무지개와 태양이 그려져 있었다. 준호의 그림은 조금은 어색했지만 따뜻한 감정이 느껴졌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고 각자의 특징을 잘 살려 그렸다. 정훈의 그림은 세히 표현되어 있었다. 세 사람의 표정과 자세가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고 배경에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이 그려져 있었다. 와, 다들 정말 잘 그렸네요. 민우가 감탄했다. 정훈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대로 패밀리를 표현했구나. 준호는 문득 깨달음을 얻은 듯 말했다. 그러고 보니 이게 바로 우리 ARTist 플랫폼이 하고자 하는 일이네요.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트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준호야. 네가 만들고 있는 것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라는 걸 잊지 마. 민우가 갑자기 손을 들며 말했다. 아, 저도 아빠 회사 일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린 그림들을 주면 도움이 될까요? 준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민우야. 내 그림들이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줄 거야. 정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순간 가족의 힘으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자, 이제 이 그림들을 벽에 걸어두자. 정훈이 제안했다. 우리 패밀리의 사랑과 화합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말이야. 준호와 민우는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다. 그들은 함께 그림을 벽에 걸었고 그 그림들은 앞으로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몇 주가 지나고 ARTist 플랫폼의 베타 버전이 완성되었다. 준호와 그의 팀은 밤낮으로 일한 끝에 드디어 첫 번째 큰 마일스톤을 달성한 것이다. 이제 그들은 플랫폼을 소수의 사용자들에게 공개하고 피드백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준호는 흥분된 마음으로 아버지와 민우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아버지, 민우야, 우리가 드디어 해냈어요. ARTist의 베타 버전이 완성되었어요. 정훈은 기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정말 축하한다, 준호야. 네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 걸 보니 아버지로서 정말 자랑스럽구나. 민우는 흥분해서 물었다. 와, 정말요? 그럼 저도 써볼 수 있어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민우야. 사실 너에게 특별한 부탁이 있어. 우리의 첫 번째 베타 테스터가 되어줄래? 민우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제가 첫 번째 테스터라고요? 와, 정말 멋져요. 준호는 노트북을 켜고 민우에게 AR티스트 플랫폼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여기 봐, 민우야. 이게 우리가 만든 거야. 네가 그림을 그리면 우리의 AI가 네 그림을 분석하고 조언을 해줄 거야. 민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여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AI는 실시간으로 민우의 그림을 분석하고 조언을 제공했다. 와, 신기해요. 민우가 감탄했다. 이게 제 그림의 색깔 조화가 좋다고 하네요. 정훈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 정말 대단하구나, 준호야. 이렇게 직관적이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칠 수 있다니. 준호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네, 아버지. 우리의 목표는 모든 아이들이 미술을 더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돕는 거고요.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윤성민 대표였다. 준호 씨, 베타 버전이 완성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윤성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지금 제 아들이 첫 번째 베타 테스터로 사용해보고 있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윤성민은 흥미로워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 그렇군요. 반응이 어떤가요? 준호는 민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주 좋습니다. 정말 즐거워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준호 씨, 다음 주에 있을 투자자 미팅에서 이 베타 버전을 시연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는 잠시 긴장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물론입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정훈이 물었다. 무슨 일이니, 준호야? 준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다음 주에 투자자 미팅이 있대요. 거기서 AR티스트를 시연해야 한다고 하네요. 정훈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걱정 마라. 넌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해 왔잖니. 민우가 갑자기 손을 들었다. 아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투자자분들 앞에서 AR티스트를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준호와 정훈은 놀란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민우야. 네가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투자자들도 더 관심을 가질 거야. 정훈도 동의했다. 그래, 민우의 제안이 아주 좋구나. 실제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설득력 있는 건 없을 테니까. 투자자 미팅 날이 다가오면서 준호의 집은 AR티스트 플랫폼 시연 준비로 분주해졌다. 민우는 매일 저녁 플랫폼을 사용하며 연습했고, 준호는 아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소프트웨어를 개선했다. 미팅 전날 밤,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였다. 정훈은 손자를 격려하듯 말했다. 민우야, 내일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만 하면 돼.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할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만든 AR티스트는 정말 재미있거든요. 준호는 아들의 말에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서려 있었다. 정훈은 이를 놓치지 않고 물었다. 준호야, 무슨 걱정이라도 있니?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아버지, 만약 내일 투자자들이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어떡하죠?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될까봐 걱정됩니다. 정훈은 아들의 어깨를 꼭 잡았다. 준호야, 넌 이미 큰 성과를 이뤘어.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봐. 네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결과가 어떻든 이 경험 자체가 값진 거란다. 민우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저희가 함께하면 반드시 잘 될 거예요. 준호와 정훈은 민우의 순수한 믿음에 감동받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다. 그래, 맞아. 우리 패밀리가 함께하면 뭐든 할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준호와 민우는 정장을 차려입고 회의장으로 향했다. 정훈은 집에서 그들을 응원하기로 했다.
회의장에 도착하자 윤성민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준호 씨, 이렇게 어린 도우미를 데려오셨군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대표님. 이쪽은 제 아들 민우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ART이스트를 시연할 예정입니다. 윤성민은 놀란 듯했지만 곧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오, 그렇군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곧 회의가 시작되었고 준호는 ART이스트 플랫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플랫폼이 어떻게 AI 기술을 활용해 개인화된 미술 교육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교육 시장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설명이 끝나고 시연 순서가 되자 준호는 민우를 불렀다. 자, 이제 우리의 특별한 도우미가 직접 ART이스트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우는 약간 긴장한 듯 했지만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그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ART이스트 앱을 실행했다. 저는 오늘 바다 풍경을 그리고 싶어요. 민우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다. 민우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AI는 실시간으로 조언을 제공했다. 파도의 모양을 조금 더 곡선으로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하늘에 구름을 더해보면 더 생동감 있는 그림이 될 거예요. 민우는 AI의 조언을 받아들이며 그림을 완성해 나갔다. 10분 후 그의 그림은 놀랍도록 아름다운 바다 풍경으로 변해 있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들렸다. 윤성민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자신감을 얻어 말을 이었다. 이처럼 ART이스트는 사용자의 수준과 관심사에 맞춰 개인화된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미술을 배울 수 있죠. 회의장은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득 찼다. 투자자들은 서로 속삭이며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고 준호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희망을 느꼈다. 윤성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준호 씨, 정말 인상적인 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투자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그들은 ART이스트의 혁신성과 시장성에 대해 높이 평가했고 특히 실제 사용자인 민우의 시연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민우를 바라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이제 ART이스트의 미래가 밝아 보였고 준호는 자신과 가족이 함께 이 큰 산을 넘어섰다는 것을 실감했다. 투자자 미팅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준호와 민우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정훈은 현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니? 정훈이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다. 준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투자자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특히 민우의 시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정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두 사람을 껴안았다. 정말 잘했다, 너희 둘 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민우가 신이 나서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그린 그림을 보고 투자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ART이스트가 저를 도와줘서 더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정우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민우가 이렇게 큰일을 해냈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네가 우리 가족의 영웅이야. 그날 저녁, 가족은 오랜만에 외식을 하며 성공을 축하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준호는 미팅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투자자들이 ART이스트의 교육적 가치에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준호가 말했다. 그들은 이 플랫폼이 미술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네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민우가 갑자기 물었다. 아빠, 이제 우리 하우스 잃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준호와 정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민우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준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래 민우야, 이제 우리 호우새는 안전해. 네가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 정훈이 덧붙였다. 민우야,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패밀리로서 함께 노력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단다. 민우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에요. 저는 우리 패밀리가 항상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는 문득 생각이 났다는 듯이 말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처럼 어려움을 겪는 다른 가족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정훈이 관심 있게 물었다. 어떤 생각이 들었니? 준호가 대답했다.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ARTIST의 수익 중 일부를 이런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거예요. 정훈의 눈이 반짝였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준호야. 네가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는 거지. 민우도 흥분해서 말했다. 와,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저도 그 프로그램을 돕고 싶어요. 제가 그림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준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민우야. 네가 우리의 첫 번째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겠는걸. 집에 도착한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정훈이 말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구나. 우리가 함께 큰 어려움을 극복했고 이제는 다른 이들을 도울 방법까지 찾았으니 말이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우리 패밀리의 힘이에요. 아버지의 지혜, 민우의 순수함과 재능, 그리고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합쳐져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민우가 갑자기 일어나 방으로 뛰어갔다가 종이 한 장을 들고 돌아왔다. 저는 이걸 그렸어요. 민우가 들고 온 그림은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림 속 인물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그려져 있었고 배경에는 ARTIST 로고와 함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듯한 무지개가 그려져 있었다. 정훈과 준호는 감동적인 표정으로 그림을 바라보았다. 민우야, 이 그림 정말 아름답구나. 정훈이 말했다. 준호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다. 그래, 정말 멋진 그림이야.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담아냈어. 민우는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건 우리 가족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걸 기념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도울 거라는 뜻도 담았어요. 정훈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네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구나, 민우야. 네 마음씨가 참 고와. 준호는 문득 생각난 듯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이 그림이 우리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영감이 될 수 있겠어.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을 돕는 프로그램의 로고나 포스터로 사용하면 어떨까? 민우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제 그림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요?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민우의 그림에는 우리 가족의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 다른 가족들에게도 힘이 될 거야.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가져왔다. 우리 지금 바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세워볼까요? 세 사람은 늦은 밤까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Family United로 정했고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에게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원도 제공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회사로 향했다. 그는 팀원들에게 Family United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구했다. 여러분, 우리가 ARTIST로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준호가 말했다. 이제 우리가 그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팀원들은 준호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이 단순한 비즈니스 성과를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은 듯했다. 한 직원이 손을 들고 말했다. 사장님, 저희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 스킬스를 활용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미술 수업을 해주는 건 어떨까요? 다른 직원도 의견을 냈다. 저희가 개발한 AI 기술을 활용해 가족 간의 소통을 돕는 앱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준호는 감동한 표정으로 직원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의 제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지식과 경험을 모아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날 저녁, 준호는 흥분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는 가족들에게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정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준호야, 네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단순히 회사를 크게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 같아. 민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아빠, 저도 Family United 프로그램을 도울 수 있어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민우야. 네 재능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 다른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겠지. 민우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열심히 할게요. 정훈은 손자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민우야, 네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마음을 잃지 않길 바란다. 준호는 문득 생각난 듯 말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겪은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한 과정을 공유하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지. 민우가 갑자기 손뼉을 쳤다. 저도 이데아가 있어요. 우리 패밀리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제가 그림을 그리고 아빠가 이야기를 쓰고 할아버지가 조언을 주시면 돼요. 준호와 정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준호가 말했다. 와, 정말 멋진 아이디어구나. 민우야, 그림책으로 만들면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정훈이 덧붙였다. 그래, 우리 함께 그림책을 만들어 보자. 이것도 Family United 프로그램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박정훈의 가족은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어려움이 결국 더 큰 선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ARTIST의 성공은 단순한 비즈니스의 성공을 넘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구나.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정말 기대돼. 정훈과 민우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박정훈 가족의 새로운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나고 Family United 프로그램은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준호의 회사는 이 프로그램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고 정훈은 자신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제공했다. 민우도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그림책 제작에 전념했다. 어느 날 아침 준호는 흥분된 목소리로 가족들을 불렀다. 아버지 민우야,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훈과 민우가 거실로 모여들었다. 무슨 일이니, 준호야? 정훈이 물었다. 준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Family United 프로그램이 정부의 주목을 받았어요. 사회복지부에서 우리와 협력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훈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냐? 그거 정말 큰 기회구나. 민우도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와, 그럼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우야, 정부와 협력하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가족들에게 리치할 수 있을 거야. 정훈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하지만 준호야, 정부와의 협력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 많은 규제와 절차가 필요할 거야.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아버지. 저도 그 점을 걱정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 프로그램을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민우가 갑자기 손을 들었다. 아빠, 저희 그림책은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도 관심 있어 할까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민우야. 사실 그 그림책 이야기를 했더니 정부 관계자들이 무척 관심을 보이셨어.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거라고 하셨지. 정우는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우야, 네 아이디어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이 되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민우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저도 우리 가족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뻐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자, 이제 우리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볼까요? 정부와의 미팅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가족들은 식탁에 모여 앉아 Family United 프로그램의 확장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정훈은 자신의 비즈니스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제공했고 준호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민우도 아이들의 시각에서 프로그램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안했다. 토론이 한창일 때 준호의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는 윤성민 대표였다. 준호 씨, 정부와의 협력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윤성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대표님의 서포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윤성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사실 제가 전화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Family United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준호는 긴장한 듯 물었다. 네, 어떤 제안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윤성민이 대답했다. 저희 회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위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싶습니다. 다른 기업들의 참여도 유도해서 더 큰 규모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말이죠. 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인가요? 그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성민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 씨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희도 사회에 기여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죠. 통화를 마친 준호는 흥분된 표정으로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정우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말했다. 준호야, 네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큰 파도를 만들어내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민우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럼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우야, 우리의 꿈이 점점 더 큰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 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하지만 준호야, 이렇게 프로젝트가 커질수록 책임도 커진다는 걸 명심해야 해. 우리가 돕고자 하는 가족들의 니즈를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거야. 준호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네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습니다. 민우가 갑자기 일어나 방으로 뛰어갔다가 스케치북을 들고 돌아왔다. 저는 이걸 그렸어요. 그의 스케치북에는 큰 나무 한 그루가 그려져 있었다. 나무의 뿌리에는 Family United라고 쓰여 있었고 줄기와 가지에는 다양한 모습의 가족들이 그려져 있었다. 준호와 정우는 감동적인 표정으로 그림을 바라보았다. 민우야, 이 그림은 정말 우리 프로그램의 에센체를 잘 표현하고 있구나. 준호가 말했다. 정훈도 동의했다. 그래, 우리가 하는 일이 많은 가족들에게 든든한 나무처럼 서포트가 되길 바란다. 준호는 민우의 그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미 많은 것을 이루어냈다. 앞으로 Family United 프로그램을 통해 얼마나 많은 가족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정훈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사회 전체에 포지티브한 변화를 가져오는 큰 움직임이 되어가고 있었다. Family United 프로그램이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준호와 그의 가족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질수록 관리해야 할 일도 늘어났고 더 많은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커졌다. 어느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거실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정훈이 그의 모습을 보고 다가왔다. 무슨 고민이라도 있니, 준호야? 정훈이 물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아버지, 프로그램이 커지면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모든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정훈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그래, 그런 걱정이 드는 건 당연해. 하지만 기억해라.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야. 그때 민우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다. 아빠,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안아주었다. 아니야, 민우야. 그냥 아빠가 가족 통합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민우의 눈이 반짝였다. 아, 맞아요. 오늘 학교에서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선생님이 저보고 발표를 해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준호와 정훈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말이니, 민우야? 준호가 물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다른 가족들을 돕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정우는 손자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민우야, 네가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한다니 정말 기쁘구나. 준호는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듯 말했다. 그래, 민우야, 네 발표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 어쩌면 이게 우리 프로그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정훈이 궁금한 듯 물었다. 무세운 생각이 있니, 준호야? 준호는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다. 민우의 학교 발표를 시작으로 우리가 직접 학교들을 돌아다니며 Family United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에게 가족의 중요성과 서로 돕는 것의 가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어린 시절부터 이런 가치관을 심어준다면 미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민우는 신이 나서 말했다. 와, 정말 좋은 이데아예요. 제가 그림책으로 우리 가족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어요. 준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민우야. 내 그림책이 정말 큰 역할을 할 거야. 그날 저녁, 준호는 회사 임원들과 화상 회의를 열어 새로운 계획을 논의했다. 임원들도 이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였고 즉시 실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다음 날, 민우는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갔다. 그의 발표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패밀리 유나이티드 프로그램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방과 후 민우는 흥분된 목소리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제 발표가 대성공이었어요. 선생님이 다른 반에서도 발표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준호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다. 정말 잘했구나, 민우야.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밤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정우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다른 학교들과 연락을 취하기로 했고 준호는 회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민우는 새로운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과 그들이 서로 돕는 장면들을 담은 그림이었다. 준호는 문득 깨달았다. 그들의 작은 가족 이야기가 이제는 수많은 다른 가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 이제는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큰 움직임이 되어가고 있었다. 정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준호야, 민우야, 우리가 함께 이루어낸 일들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준호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결의와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패밀리 유나이티드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은 단순히 가족의 의미를 넘어 더 큰 사회적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박정훈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고 그들이 뿌린 작은 씨앗은 이제 큰 나무로 자라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있었다. 패밀리 유나이티드 프로그램이 학교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준호와 그의 가족은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참여 요청이 쇄도했고 이에 따라 관리의 부담도 크게 늘어났다. 어느 날 아침, 준호는 회사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임원들과 핵심 직원들이 모두 모였다. 여러분, 우리 프로그램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준호가 말문을 열었다. 이는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한 임원이 물었다. 어떤 문제들인가요, 사장님?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대답했다. 첫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둘째,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우리의 현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그때 김태우가 손을 들었다. 사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모든 것을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각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플랫폼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실제 운영은 현지 인력이 담당하는 거죠. 준호의 눈이 반짝였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태우 씨. 그렇게 하면 우리의 부담도 줄이고 각 지역의 특성도 반영할 수 있겠어요. 회의가 끝난 후 준호는 곧바로 집으로 향했다. 그는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족들과 공유하고 싶었다. 집에 도착하자 정훈과 민우가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아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보구나. 얼굴이 밝아 보이는데 정훈이 말했다. 준호는 흥분된 목소리로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아버지 민우야, 우리가 패밀리 유나이티드를 더 큰 규모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민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어떤 방법이에요, 아빠? 준호는 자원봉사자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정훈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그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구나. 하지만 준호야,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관리할 건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가치와 비전을 잘 전달하고 각 지역에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요. 민우가 갑자기 손을 들었다. 저도 이데아가 있어요. 우리가 만든 그림책으로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각 지역의 아이들이 그린 그림으로 새로운 이야기책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준호와 정우는 놀란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보았다. 민우야, 그거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구나. 준호가 감탄했다. 정훈도 동의했다. 그래, 그렇게 하면 우리의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거야. 게다가 각 지역의 특성도 반영할 수 있고. 준호는 흥분된 마음으로 노트북을 켰다. 자, 우리 지금부터 이 새로운 계획을 구체화해 볼까요? 민우야, 네 아이디어를 더 자세히 들려줄래? 가족들은 밤늦게까지 새로운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들은 자원봉사자 모집 방법, 교육 프로그램 구성, 지역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해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다음 날, 준호는 이 새로운 계획을 회사에 제안했고 임원들의 전폭적인 서포트를 받았다. 패밀리 유나이티드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었다. 몇 주 후 첫 번째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준호의 회사에 모였고 민우의 그림책은 교육 자료로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 프로그램 첫날 준호는 참가자들 앞에서 연설했다. 여러분, 패밀리 유나이티드는 단순한 서포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변화의 주역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더 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눈에서 결의와 열정이 빛났다. 준호는 이 순간 자신들의 작은 패밀리 이야기가 이제 국가적인 무브먼트로 발전하고 있음을 실감했다. 그날 저녁, 준호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그날의 일을 공유했다. 정훈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준호야, 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민우도 신이 나서 말했다. 아빠, 저도 나중에 자원봉사자가 되고 싶어요. 제가 그린 그림으로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준호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다. 그래, 민우야. 네가 이미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앞으로도 우리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돕자.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다. 준호는 문득 이 모든 여정이 불과 몇 달 전 그들이 겪었던 위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패밀리 유나이티드도 없었을 것이다. 준호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강인함과 사랑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은 더 많은 가족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패밀리 유나이티드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고 박정훈 가족은 이 의미 있는 여정의 중심에 서 있었다. 패밀리 유나이티드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준호와 그의 가족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의 성공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이는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어느 날 아침 준호는 주요 방송사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그는 가족들과 상의하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아버지, 민우야, 준호가 거실에 들어서며 말했다. 우리 가족 이야기를 전국 방송에서 다루고 싶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생활 노출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는구나. 민우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와, 정말 신기해요. 저희가 TV에 나오는 거예요? 준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민우야. 하지만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동의해야 해. 가족들은 오랜 시간 토론 끝에 인터뷰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랐다. 방송 당일, 준호의 집은 분주했다. 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가족들을 준비시켰다. 인터뷰가 시작되자 진행자는 그들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박준호 씨, 이렇게 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었나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사실 저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서로를 믿고 지지해 주었기에 가능했죠. 특히 아버지의 지혜와 아들 민우의 순수한 아이디어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훈도 말을 이었다. 위기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은 어려움을 통해 다른 가족들을 이해하고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죠. 민우는 카메라 앞에서도 당차게 말했다. 저는 우리 가족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는 다른 친구들의 가족도 도울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방송 이후 패밀리 유나이티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더 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서포트를 제안해왔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준호의 가족은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했다. 갑작스러운 유명세로 인해 그들의 일상이 방해받기 시작한 것이다. 민우는 학교에서 친구들의 과도한 관심에 당황했고 정우는 동네 산책을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은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 민우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너무 부담되면 잠시 활동을 줄일 수도 있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준호야. 우리가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잖니. 이 정도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어. 민우도 동의했다. 맞아요, 아빠. 저는 괜찮아요. 친구들이 우리 가족을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준호는 가족들의 결연한 모습에 감동받았다. 고마워요, 두 분. 우리 함께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 봐요. 그들은 함께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언론 노출을 조절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프로그램의 메시지는 계속 전달하기로 했다. 며칠 후 준호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Family United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은 가족들의 석세스 스토리를 모아 책으로 출판하는 것이었다. 이 책을 통해 우리의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준호가 설명했다. 그리고 수익금은 전액 프로그램에 재투자하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큰 호응을 얻었고 곧 실행에 옮겨졌다. 민우는 책의 사파를 그리는 일을 맡았고 정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제공했다. 책이 출간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들에 감동받았고 패밀리 유나이티드 프로그램은 더욱 확장되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훈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준호야,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우리가 겪은 어려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시황이 될 줄은 몰랐어. 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모두 우리 가족 덕분이에요, 아버지. 우리가 함께였기에 가능했죠. 그때 민우가 작은 종이를 들고 다가왔다. 아빠, 할아버지, 제가 새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에는 큰 나무 아래 수많은 가족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나무 위에는 패밀리 유나이티드라고 쓰여 있었다. 준호와 정훈은 감동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의 작은 가족 이야기가 이제는 수많은 가족들의 희망이 되어 큰 나무로 자라나고 있었다. 패밀리 유나이티드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고 박정훈 가족은 이 의미 있는 여정의 중심에서 더 큰 꿈을 꾸고 있었다. 패밀리 유나이티드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준호와 그의 가족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더 큰 책임감이 따랐고 이는 가족 구성원 각자에게 다른 형태의 압박으로 다가왔다. 어느 날 아침 준호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었다. 해외 진출에 대한 논의였다. 그는 긴장된 마음으로 집을 나서려 했다. 준호야, 잠깐만. 정훈이 아들을 불렀다. 준호가 돌아보자 정훈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무 부담 갖지 마라. 네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만 하면 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때 민우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아빠, 이거 보세요. 민우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세계 지도였고 각 대륙마다 작은 가족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준호는 감동의 미소를 지었다. 민우야, 이 그림 정말 멋지구나. 아빠가 오늘 회의에 가져가도 될까? 민우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장에 도착한 준호는 임원들 앞에서 패밀리 유나이티드의 해외 진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우의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림처럼 전 세계의 가족들이 서로 연결되고 지지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임원들은 준호의 비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해외 진출 계획은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한편 정훈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패밀리 유나이티드 프로그램의 노인 지원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의 경험과 지혜는 많은 노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훈은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다. 정부에서 전국적인 노인 복지 프로그램의 자문을 요청한 것이다.
정훈은 흔들렸다. 그는 준호에게 조언을 구했다. 준호야, 내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우리 프로그램에 소홀해질까봐 걱정되는구나.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 프로그램의 정신 아닐까요? 정훈은 아들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제안을 수락했다. 민우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기여하고 있었다. 그의 그림책은 이제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어느 날 민우는 학교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다. 외국에서 온 전학생이 Family United 프로그램 덕분에 한국에 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아빠, 할아버지, 민우가 흥분해서 집에 돌아왔다. 우리가 한 일이 정말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준호와 정훈은 민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들의 작은 노력이 이제는 국경을 넘어 전해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며 각자의 경험을 나누었다. 준호의 해외 진출 계획, 정훈의 정부 자문 역할, 민우의 학교 이야기까지.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정훈이 말문을 열었다. 우리가 이렇게 큰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구나. 처음에는 그저 우리 가족의 위기를 극복하려 했을 뿐인데. 준호가 이어 말했다. 네, 아버지. 우리의 작은 노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민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가족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도 계속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죠? 준호와 정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민우의 순수한 열정에서 Family United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래, 민우야. 준호가 대답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할 거야. 하지만 기억하렴.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돕는 것만큼 우리도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단다. 정훈이 덧붙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힘이란다. 그들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Family United를 통해 연결된 수많은 가족들의 이야기가 세상 곳곳에서 빛나고 있었다. 준호, 정훈, 민우, 이 세 사람의 가족은 이제 더 큰 가족의 일부가 되어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Family United 프로그램이 세계적으로 확장되면서 준호와 그의 가족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의 급속한 성장은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때로는 그들의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준호는 해외 출장을 위해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몇 주 동안 집을 비워야 했다. 아버지 민우야, 내가 없는 동안 잘 지내세요. 준호가 작별 인사를 했다. 정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준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 민우는 아버지를 꼭 안으며 말했다. 아빠, 빨리 돌아오세요. 제 그림 전시회가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준호는 순간 당황했다. 그는 민우의 전시회 날짜를 깜빡하고 있었다. 아, 그래. 물론이지, 민우야. 꼭 참석할게. 비행기에 오른 준호는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Family United의 성공이 자신의 가족과의 시간을 빼앗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정훈은 정부 자문 역할로 바빠졌다. 그는 전국의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며 Family United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민우는 학교에서 Family United 주니어 클럽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었다. 그의 그림은 이제 학교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다른 학교에서도 그의 간견을 요청해 오기 시작했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바쁘게 지내는 동안 그들 사이의 소통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준호의 해외 출장이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그는 민우의 전시회에 참석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그는 고민 끝에 화상 통화로 참석하기로 했다. 전시회 당일 민우는 아버지가 직접 오지 못한 것에 실망했지만 화면으로나마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어 기뻐했다. 민우야, 네 그림들이 정말 멋지구나. 아빠가 직접 가지 못해 미안해. 준호가 화면을 통해 말했다. 민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아빠. 이해해요. 하지만 다음에는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순간 준호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패밀리 유나이티드를 통해 다른 가족들을 돕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과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준호는 긴급히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팀원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가족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가족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준호는 패밀리 유나이티드의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많은 권한을 팀원들에게 위임하고 자신의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기로 결심했다. 정훈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정보 자문 역할의 일부를 젊은 전문가들에게 넘기고 손자 민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민우는 이런 가족들의 변화를 감지하고 기뻐했다. 그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몇 주 후 준호가 마침내 귀국했다. 그는 공항에서 정훈과 민우를 보자마자 달려가 그들을 꼭 안았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준호가 말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우가 새로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다. 준호와 정훈은 그 그림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민우야, 이 그림이 바로 패밀리 유나이티드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구나. 정훈이 말했다. 준호도 동의했다. 그래, 우리가 다른 가족들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야. 민우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 같아 정말 좋아요. 그날 밤 준호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패밀리 유나이티드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변화는 우리 가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박정훈 가족은 이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패밀리 유나이티드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자신들의 가족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메시지였다. 패밀리 유나이티드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준호와 그의 가족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그들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동시에 자신들의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어느 날 아침, 준호는 중요한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민우가 방으로 들어왔다. 아빠, 오늘 제 과학 발표회에 오실 수 있죠? 민우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준호는 순간 당황했다. 그는 민우의 발표회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아, 민우야. 미안하지만 아빠가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민우의 표정이 실망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아빠, 지난번에도 못 오셨잖아요.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이 다시 한번 가족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정훈이 방에 들어왔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회의 어떻게 안 될까? 준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했다. 알겠어요, 아버지. 제가 회의 일정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준호는 즉시 동료들에게 연락해 회의 시간을 변경했다. 그는 민우의 과학 발표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발표회장에서 민우는 자신이 만든 환경보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의 아이디어는 패밀리 유나이티드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었다.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재활용 프로그램이었다. 준호와 정훈은 민우의 발표를 듣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발표가 끝난 후 준호는 민우를 꼭 안아주었다. 민우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네가 패밀리 유나이티드의 정신을 이렇게 훌륭하게 이해하고 있다니. 민우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가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이 프로젝트는 우리 가족에게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식사를 하며 민우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는 문득 깨달음을 얻었다. 유리가 패밀리 유나이티드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동안 정작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준호가 말했다.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준호야. 우리가 다른 가족들을 도우려면 먼저 우리 가족이 단단해야 해. 민우가 갑자기 손을 들었다. 저도 아이디어가 있어요. 패밀리 유나이티드 안에 패밀리 타임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때요?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는 거예요. 준호와 정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민우야.
준호가 말했다. 다음 날 준호는 회사에서 패밀리 타임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 아이디어는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많은 직원들이 자신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패밀리 타임 프로그램은 빠르게 패밀리 유나이티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가족 활동을 제안했다. 몇 주 후 준호의 가족은 패밀리 타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캠핑을 떠났다. 그들은 오랜만에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캠프파이어 주변에 모여 앉아 그들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다.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지만 그 과정에서 잊고 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준호가 말했다. 정훈이 동의했다. 그래, 우리가 다른 가족들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지. 민우가 별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우리 가족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준호와 정훈은 깊은 감동을 느끼며 민우를 꼭 안아주었다. 그들은 이 순간 패밀리 유나이티드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캠핑에서 돌아온 후 준호는 패밀리 유나이티드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수정했다. 우리는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모든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이는 우리 자신의 가족에서부터 시작한다. 박정훈 가족은 이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과 자신들의 가족을 돌보는 일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려 노력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패밀리 유나이티드의 메시지였다. 패밀리 유나이티드와 패밀리 타임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준호와 그의 가족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더 많은 책임과 기대가 그들에게 쏟아졌고 이는 때때로 부담으로 다가왔다. 어느 날 아침 준호는 중요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준호야, 너무 긴장하지 마라. 정훈이 방에 들어오며 말했다. 준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네, 아버지. 하지만 이번 연설이 정말 중요해서요. 전 세계의 기업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고 해요. 정훈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넌 잘 해낼 거야. 그저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면 돼. 그때 민우가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아빠, 이거 봐요. 제가 아빠 연설을 위해 그린 그림이에요. 준호는 민우의 그림을 받아들었다. 그림에는 세계 지도 위에 수많은 가족들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민우야, 이 그림 정말 멋지구나. 고마워. 준호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민우의 그림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는 이 그림이 자신에게 큰 힘이 될 것임을 알았다. 컨퍼런스장에 도착한 준호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섰다. 그는 잠시 긴장했지만 가족의 응원을 떠올리며 심호흡을 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단순한 비즈니스 석세스 스토리를 들려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준호가 말문을 열었다. 저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 세계의 가족들과 연결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호는 패밀리 유나이티드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여정을 설명했다. 그는 가족의 위기에서 시작해 전 세계적인 무브먼트로 발전한 과정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준호가 계속했다.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더라도 우리 자신의 가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민우의 그림을 꺼내 보여주었다. 제 아들이 그린 이 그림처럼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의 시작은 바로 우리 가족에서부터입니다. 준호의 연설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많은 참석자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일부는 자신들의 가족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연설 후 여러 국가의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 대표들이 준호에게 접근했다. 그들은 패밀리 유나이티드와 패밀리 타임 프로그램을 자신들의 국가와 기업에 도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흥분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는 가족들에게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아버지, 민우야, 우리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준호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는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준호야.
하지만 명심해라. 우리의 메시지가 널리 퍼질수록 우리 자신의 가족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 민우가 갑자기 손을 들었다. 저도 아이디어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 가족들과 화상 통화로 만나는 건 어때요?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경험을 나눌 수 있잖아요. 준호와 정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민우야. 준호가 말했다. 그날 밤 준호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우리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가족의 가치,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의 중요성은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가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Family United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박정훈 가족은 이제 새로운 챕터를 열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전 세계의 가족들과 연결되면서도 자신들의 가족 번스를 더욱 굳건히 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Family United의 진정한 모습이었다. Family United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준호와 그의 가족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의 급속한 성장은 그들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때로는 그들의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준호는 임포턴트한 화상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전 세계 various 국가의 Family United 지부장들과 미팅을 가질 예정이었다. 아버지, 오늘 회의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민우 학교 상담은 괜찮으시겠어요? 준호가 정훈에게 물었다.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라. 내가 잘 다녀올게. 그때 민우가 방으로 들어왔다. 아빠, 오늘 제 장기자랑 발표회 보러 오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준호는 순간 당황했다. 그는 민우의 발표회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아, 민우야, 미안하지만 아빠가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민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아빠, 지난번에도 못 오셨잖아요.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다시 한번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훈이 상황을 파악하고 말했다. 준호야, 회의 시간을 조정할 수 없겠니? 준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했다. 알겠어요. 제가 회의 일정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준호는 즉시 각국 지부장들에게 연락해 회의 시간을 조정했다. 그는 민우의 장기자랑 발표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발표회장에서 민우는 자신이 그린 그림들로 슬라이드 쇼를 준비했다. 그의 그림들은 Family United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었다. 세계 각국의 가족들이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 등이 그려져 있었다. 준호와 정훈은 민우의 발표를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발표가 끝난 후 준호는 민우를 꼭 안아주었다. 민우야, 정말 대단하구나. 네가 이렇게 Family United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있다니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 민우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가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이 그림들은 우리 가족과 Family United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식사를 하며 민우의 발표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는 문득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가 Family United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동안 정작 우리 자신의 가족을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준호가 말했다.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준호야. 우리가 다른 가족들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야. 민우가 갑자기 손을 들었다. 저도 아이디어가 있어요. Family United 안에 Global Family Day를 만들면 어때요? 전 세계 가족들이 같은 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준호와 정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거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구나, 민우야. 준호가 말했다. 다음 날 준호는 포스폰된 화상회의에서 민우의 글로벌 패밀리 데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 아이디어는 전 세계 지부장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몇 주 후 첫 번째 글로벌 패밀리 데이가 개최되었다. 전 세계의 가족들이 같은 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 경험을 공유했다. 이 이벤트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패밀리 유나이티드의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날 밤 준호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패밀리 유나이티드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우리가 전 세계 가족들을 연결하고 있지만 그 연결의 시작점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족이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다른 가족들도 도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Family United가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일 것이다. 박정훈 가족은 이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Family United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자신들의 가족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Family United의 정신이었다. 글로벌 패밀리 데이의 성공 이후 Family United 프로그램은 더욱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준호와 그의 가족은 이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 되었고 이는 그들에게 더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어느 날 아침 준호는 놀라운 소식을 받았다. 유엔에서 Family United의 성과를 인정하고 그를 특별 연사로 초청한 것이다. 아버지 민우야, 준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유엔에서 연설을 하게 됐어요. Family United의 경험을 전 세계와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우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말했다. 준호야,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우리 가족의 작은 노력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다니. 민우의 눈이 반짝였다. 와, 정말 대단해요. 저도 갈 수 있나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민우야,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갈 거야. 이건 우리 모두의 여정이니까. 준호는 연설 준비에 몰두했다. 그는 Family United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아빠, 우리가 만난 여러 가족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그들의 목소리로 Family United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는 민우의 제안에 큰 감명을 받았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민우야. 우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Family United를 통해 변화된 수많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어. 정훈도 동의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우리의 경험이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준호와 그의 팀은 즉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그들은 전 세계 각지의 Family United 참가자들과 연락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수집했다. 영상에는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의 가족들이 등장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한 가족,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한 가족, 문화적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게 된 가족 등 다양한 이야기가 담겼다. 유엔 연설 당일 준호와 그의 가족은 긴장된 마음으로 연단에 섰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문을 열었다.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Family United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는 가족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무브먼트입니다. 준호의 연설과 함께 영상이 상영되었다. 각국 대표들은 깊은 감동을 받은 듯 영상을 지켜보았다. 연설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많은 대표들이 준호에게 다가와 Family United를 자국에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가족들은 그날의 경험을 나누었다. 아빠 정말 대단했어요. 민우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정훈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준호야,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하지만 명심해라. 우리의 메시지가 더 널리 퍼질수록 우리 자신의 가족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우리 가족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밤 징셋을 바라보며 Family United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제 그들의 작은 가족 이야기는 전 세계 가족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큰 무브먼트가 되어 있었다. 준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Family United가 아무리 성장하더라도 그 초래는 항상 가족의 사랑과 이해일 것이라고.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자신의 가족에서부터일 것이라고. 박정훈 가족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챕터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전 세계 가족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긴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었다. 유엔 연설 이후 Family United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준호와 그의 가족은 이제 국제적인 명사가 되어 있었고 그들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하지만 이런 성공과 함께 새로운 도전도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 준호는 아내 미영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여보, 우리 너무 바빠진 것 같아요. 민우가 요즘 많이 외로워하는 것 같아요.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나도 느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동안 정작 우리 가족을 소홀히 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때 정훈이 방에 들어왔다. 무슨 일이니? 준호와 미영은 자신들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정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너희 둘 다 좋은 부모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성공이 오히려 가족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지. 이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 자신의 삶에서 실천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다른 가족들에게 조언하는 것들을 우리도 실천해야 해요. 그날 저녁 가족 회의가 열렸다. 민우도 참석했다. 민우야, 우리가 너에게 소홀했던 것 같아 미안해. 준호가 말했다.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사실 저도 요즘 많이 외로웠어요. 아빠, 엄마가 항상 바쁘시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미영이 민우를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가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준호가 제안했다. 우리 모두 함께 패밀리 유나이티드의 원칙을 우리 가족에게 적용해보는 게 어떨까? 매주 가족의 날을 정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야. 모두가 동의했고 그들은 즉시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을 가족의 날로 정하고 그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몇 주가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민우의 표정이 밝아졌고 가족 간의 대화도 더 깊어졌다. 준호와 미영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가족이 함께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을 때였다. 민우가 갑자기 말했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요. 모두가 민우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경험한 이 변화를 다른 가족들과 나누면 어떨까요? 패밀리 유나이티드 참가자들에게 우리의 실천 방법을 공유하고 그들도 자신의 가족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다. 민우야, 그거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구나.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지. 정훈도 동의했다. 그래, 우리가 겪은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한 방법을 공유한다면 다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이 아이디어는 곧 Family United Reconnected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다. 준호와 그의 가족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전 세계 Family United 참가자들과 공유했다.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다. 많은 가족들이 자신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털어놓았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따라 실천하기 시작했다. 몇 달 후 준호는 Family United Reconnected 프로그램의 성과를 정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하며 미소 지었다. Family United의 진정한 성공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규모나 영향력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의 총합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가족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Family United가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준호는 컴퓨터를 끄고 거실로 나갔다. 그곳에서 미영, 민우, 그리고 정훈이 함께 보드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이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행복을 느꼈다. Family United는 이제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준호 가족의 삶 그 자체였다.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꿈을 꾸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작은 가족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Family United의 정신이었다.